꾸준함의 4가지 비결. 꾸준함의 첫 번째 비결, 반복. 나는 심적으로 부담을 느끼거나 일이 바쁠수록 일정한 시간에 똑같은 루틴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뭔가 반복하면 안정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말 특별한 이벤트를 계획하지 않는 한 나의 하루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같은 시간에 기상하고 출근할 준비를 한다. 같은 버스를 타고 회사에 가고 같은 시간에 점심을 먹고 비슷한 시간에 퇴근한다. 집에 와서는 어제 저녁에 했던 여러 가지 루틴을 반복한다. 말로만 들어서는 지루해 보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나의 꾸준함의 첫 번째 비법이다. 새벽 기상이든 취미생활이든 자기 개발이든 한 번 시작한 걸 꾸준히 유지하려면 습관을 넘어 일상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반복해야 한다. 매일 하는 것이 당연해야 하고 특별한 게 아니어야 한다. 지난 몇십 년간 나는 새벽 기상과 운동을 꾸준하게 했다. 이제는 그게 내 삶의 일부가 되었다. 새벽 기상과 운동을 하지 않는 날에는 몸이 불편하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에는 영상 편집을 꾸준하게 했다. 편집을 하지 않는 날에는 허전함과 공허함이 몰려온다. 지난 4, 5개월간의 복싱과 춤을 꾸준하게 배웠다. 단 한 번도 수업에 빠지지 않았다고 자신할 수 있을 만큼 나 자신에게 엄격했다. 내가 이렇게 된 계기가 있었다. 오랜 시간 수험 생활을 하고 똑똑한 사람들과 함께 교육을 받으면서 뼈저리게 느낀 것이 있었다. 머리 좋은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을 따라갈 수 없고 부지런한 사람은 꾸준한 사람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었다. 부지런함에 꾸준할 거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둘은 확실히 성격이 다르다. 꾸준한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 머리 좋고 똑똑하기만 한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걷는다. 한 번 생각할 것을 2번, 3번 생각해보고 시도한다.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월등하게 유리할 텐데 꾸준한 사람은 이 과정을 살아가면서 계속 반복한다. 여기서 핵심은 반복이다. 완벽하지 않아도 대충 하더라도 멈추지 않고 또 해보는 것이다. 꾸준하게 하는 것과 완벽하게 하는 것은 다른 일이다. 뭔가를 꾸준하게 한다는 것은 실수가 잦아도 큰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지루하더라도 계속 다시 하는 것이다. 즉, 정확도보다는 루틴화를 더 우선순위에 둔다고 보면 된다. 이렇게 지치지 않고 반복하는 사람들은 시도 횟수가 많기에 자연스럽게 더 많은 정보를 접하고 더 다양한 기회를 만나게 된다. 그러니 결국 최종 결과도 다를 수밖에 없다. 나는 이것을 깨닫고 난 뒤 반복을 무기로 삼았다. 남들보다 머리가 좋거나 재능이 뛰어나지 않다고 생각했던 나에게 이것은 최고의 방패였다. 꾸준함의 2번째 비결, 휴식. 잠이 오지 않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이 1년에 한두 번은 꼭 찾아온다. 무기력증인지 슬럼프인지 모르겠지만 모든 게 귀찮고 아무도 만나기 싫어진다. 평소와 달리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다. 알람이 울리고 무거운 몸을 일으켜보지만 평소처럼 아침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지지도 않고 영 기운이 없다. 이럴 때 나는 새벽 기상을 포기하고 출근 전까지 다시 푹 잠을 잔다. 특별한 이유는 없다. 그저 휴식이 필요했을 뿐이다. 가끔 이유 없이 지칠 때는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마음 가는 대로 쉰다. 그러면 금세 다시 활기를 찾는다. 왜 우리는 열심히 달릴 때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까? 잠시 쉬면서 쉬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긴 것처럼 스스로를 한심하게 여기고 포기라는 단어를 쉽게 입에 담는다. 그리고 빨리 회복해야 한다며 자신을 재촉한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좌절해도 일어나고 어려움을 극복해냈다고 한다. 그랬을까?
열심히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우리는 쉬면서 늘 죄책감을 느낀다.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해. 오랫동안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다. 텀틈이 쉬는 시간을 즐겨야 나를 무너뜨릴 정도로 큰 파도가 오지 않는다. 지금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면 내가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열심히 다니다 보니 그동안 해소해야 했던 피로가 몰려온 것이라고 생각하자.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잠깐 쉬었다 가자. 쉬기로 결정했을 때는 불안해하지 말고 푹 쉬어야 한다. 평소보다 늦잠을 자보자. 나도 모르게 눈이 일찍 떠졌다면 침대에 누워서 음악을 들으며 가만히 누워 있어보자. 직장인이라면 과감하게 연차 휴가를 내버리는 것도 좋다. 뭐가 나를 지치게 하는지 답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이다. 지쳤을 때 쉬는 것보다 꾸준함을 유지하는 더 효과적인 방법은 지치기 전에 미리 쉬는 것이다. 습관은 단기간에 자리 잡는 게 아니다. 매일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정하는 게 아니라 사흘을 성공했으면 하루는 쉬고 다시 닷새를 목표로 해야 한다. 겨우 3일하고 포기했네가 아닌 3일 했으니 오늘은 쉬고 내일 다시 시작하자로 관점을 바꾸는 것이다. 지칠 때 쉬는 것과 지치기 전에 쉬는 것은 확실한 차이가 있다. 모든 에너지가 소비된 상태일 때는 긴 회복 시간이 필요하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모두 지쳐 있으니 자신감도 잃게 되고 내가 앞으로도 잘할 수 있을지 그냥 여기서 그만두는 게 나을지 의심하게 된다. 반면 지치기 전에 주도적으로 쉬는 시간을 가지면 회복이 아닌 에너지를 충전하는 데 집중할 수 있다.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과 확신이 생긴다. 이것이 나의 꾸준함의 두 번째 비결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에너지를 제때제때 충전할 수 있을까? 우선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누군가에게는 잠이 필요할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음악이 필요할 것이다. 친구들과의 시간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고 아무 계획 없이 멀리 떠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다. 무엇보다 목표에 따라 다르게 휴식을 취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나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공부하느라 집중력을 지나치게 소모했을 때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에너지를 충전했다. 자기계발서나 동기를 부여하는 문구를 찾아 읽고 유명 인사들의 강의를 들으며 마음을 다잡았다. 때로는 쉬지도 않고 온종일 침대에 누워 있기도 했다. 반면 일하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이 쌓일 때는 등산이나 수영 등 몸을 움직여서 잉여 에너지가 머릿속에 고여있지 않도록 노력했다. 꾸준하게 뭔가를 하다 보면 그 일 자체는 쉬워질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꾸준히 하는 게 쉬워지지는 않는다. 쉬는 것은 게으른 게 아니다. 슬럼프가 반드시 위기를 뜻하는 것도 아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만 있다면 잠시 쉬어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꾸준함의 세 번째 비결, 즐겁게 하기. 유진 변호사님은 운동이 즐거워요? 일 제대로 하는 거 맞아? 일은 취미가 아니에요. 일을 즐겁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즐겁게 할 수 있는 일만 찾아다니는 거 아니야? 유진아, 너는 이게 즐거워? 난 너무 하기 싫다.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나는 무엇이든지 즐겁게 하는 걸 좋아한다. 이는 어떤 일이든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준다. 잘 생각해보면 누구에게나 지금 하는 일을 즐겁게 하지 말지에 대한 선택권은 주어진다. 그리고 나는 즐겁게 하는 것을 선택했다. 그래서 일이든 운동이든 취미생활이든 하고자 하는 일은 물론 하기 싫은 일도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 수 있을지를 제일 먼저 생각하곤 했다. 즐거움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실패할 확률이 높다. 잘하고 싶다는 의욕보다는 포기하고 싶다는 욕구가 더 강해지기 때문이다. 무언가를 즐겁게 하는 게 왜 어려울까? 각자마다 방식이 다르겠지만 내가 무언가를 즐겁게 한다는 것은 그 일 자체가 즐거워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어떻게 하는 일이 모두 재미있을 수 있겠는가? 매일 하던 일인데 가끔은 충동적으로 전부 집어치우고 싶을 때도 있고 예전에는 좋아했던 일인데 더 이상 흥미가 생기지 않을 때도 있다. 이럴 때 내가 즐거워하는 행동과 즐겁지 않은 일을 함께 하면 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힘든 회사 생활 속에서도 즐거움을 찾기 위해 나는 동료들과 이런 대화를 주고받는다. 다음 주에는 월급날이 있어요. 그 다음 주에는 우리 다 같이 맛있는 점심 먹어요. 4월에는 또 뭐가 있죠? 공동연차가 있어요. 그 다음 주에는 김 변호사님 생일이네요. 우리 그날 뭐 할까요? 5월에는 특별한 게 없는데 우리끼리 데이트해요. 이렇게 매주 소소한 즐거움을 찾고 기대될 만한 일을 만든다. 간식을 사서 동료들과 나눠 먹기도 하고 1대1 미팅을 할 때는 티타임을 가진다는 마음으로 편안한 분위기에서 회의를 진행하고는 한다. 혼자 있을 때도 즐거운 생각으로 하루를 채운다. 우연히 발견한 이벤트에 참여하기도 하고 운동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비교해 보기도 한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동물 영상을 감상하기도 한다. 하루를 즐겁게 만드는 또 다른 팁을 공유하자면 바로 내가 느끼는 즐거움을 자주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이다. 오늘 새벽에 1시간 동안 운동을 했는데 너무 개운해요. 내일 또 해야겠어요. 대리님도 해보세요. 어제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봤는데 생각보다 예쁘게 나온 거 있죠? 스트레스도 풀리고 꽤 재밌어요. 팀장님도 해보세요. 전에 우연히 지나가다 발견한 레스토랑 기억나지? 내일 아는 치은이랑 가기로 했어. 다녀와서 어떤지 알려줄게. 물론 나의 이야기를 굳이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이런 소식을 공유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누면 주변 사람들에게는 물론 나 자신에게도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다. 그리고 믿기 어렵겠지만 이렇게 일상에서 느끼는 즐거움 자체가 무언가를 꾸준하게 실천하는 연료가 되기도 한다. 어제를 어떻게 보냈는지와 무관하게 아침은 오고 매일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된다. 그러니 이왕이면 즐겁게 하루를 보내보자. 실패했던 일도 여유를 갖고 다시 접근해보자. 같은 길이라도 이번에는 색다르게 가벼운 걸음으로 걸어가보자. 이유 없이 웃어보기도 하고 자존심 같은 거 내세우지 말고 대면대면한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말도 걸어보자. 피해볼까봐 손해볼까봐 너무 긴장하지 말고 오늘은 힘을 좀 빼보는 거다. 때로는 삶을 조금 가볍게 받아들이는 게 꾸준함을 만들어주기도 한다. 꾸준함의 네 번째 비결. 목표와 상황을 분리하기. 너무 힘들어서 도전을 그만두고 싶은 상황이라면 곰곰이 생각해보자. 과연 그 꿈이 힘든 걸까? 아니면 지금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걸까? 대부분 후자일 것이다. 공부를 예를 들어보자. 많은 수험생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공부 자체 때문이라기보다는 다른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뒤처진다는 생각, 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다. 즉 우리가 무언가를 포기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의 목표와 실제로 무관하다는 것이다. 운동도 마찬가지다. 나 역시 한때 그랬다. 운동 자체는 귀찮지 않았다. 하지만 준비물을 챙기고 헬스장까지 가는 그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다. 특히 날씨가 안 좋을 때는 그냥 따뜻한 침대에 누워 푹 쉬고 싶었다. 그걸 모르고 운동이 힘들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를 진짜 힘들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 후에는 다른 전략을 선택했다. 바로 회사 근처에서 운동하는 것이었다. 집에 가려면 무조건 헬스장을 지나쳐야 했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몇 년간 꾸준하게 운동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 포기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자. 스트레스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관찰해보자. 그리고 요인을 하나씩 정리해보자. 인간관계가 문제라면 상대방과 거리를 두거나 그를 차단해도 무관하다. 금전적인 문제라면 지출을 자제할 수 있는지 추가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는지 생각해보자. 자꾸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는 자신이 문제라면 나만의 시간을 통해 중심을 잡아보자.
오직 나 자신만이 내 에너지를 충전시켜줄 책임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비난과 불평, 핑계대기를 멈추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만의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라. 잭 캔필드.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나만의 시간입니다. 저자 김유진 님은 본인이 직접 경험하고 또 느끼고 깨달은 바를 아주 쉽고 편하게 우리들에게 나눠주는 거네요. 꾸준함의 4가지 비밀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마음에 듭니까? 저는 즐겁게 한다는 거, 이것이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이 가능성, 그녀도 했고 그도 했으면 나도 할 수 있다는 사실 아시죠? 네, 김유진님이 했으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고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 마음가짐이 있다는 사실 한 번 더 기억하시면서 하고 싶은 일, 해야 될 일, 하고 있는 일 이왕이면 즐겁고 신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매지 조긴자 마술사 저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아자아자 화이팅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